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 오경표입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2026 법률 실무 대전환, 법률 아키텍트의 청사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이전틱 AI라는 기술이 우리 법률업계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라 우리 변호사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법률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과거에는 전사적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주에서 수개월이면 됩니다. 이걸 구조적 속도라고 부르는데요. 숫자로 보면 더 와닿을 겁니다. 리걸테크 도입으로 변호사 1인당 연간 240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2027년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22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더 놀라운 건 영국 변호사의 95%가 생성형 AI가 법률 시장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법률 시장은 지금 단순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AI 인프라 시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AI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써온 기존 생성형 AI입니다. 챗GPT 같은 거죠. 변호사가 명확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야만 결과가 나오는 단방향 지시 응답형이었어요. 단순 키워드 검색이나 1차원적 문서 요약에 그쳤죠. 그런데 오른쪽의 2026년 에이전틱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종 목표만 설정하면 AI가 스스로 하위 작업을 분해하고 도구를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실행합니다. 수만 페이지를 분석해서 쟁점을 분류하고 모순점을 체크하고 대립 기술을 생성해서 최종 변론서 초안까지 작성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율주행 드론이나 엣지 컴퓨팅을 통해 실시간 현장 증거 감증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구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실행 주체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10시간 걸리던 업무가 5분 만에 끝난다면 여러분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빌러블 아워 기반 수익 모델에서는 90%가 증발합니다. 이게 바로 생산성의 역설이에요. 효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타임차지 모델 하에서는 AI가 리서치와 문서 리뷰를 빠르게 처리할수록 로펌의 수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만들어낸 경제적 잉여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어요. 의뢰인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것이고 로펌은 마진 확대를 원할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시간 기반 과금에서 가치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규제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2024년 12월에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최소 1년의 제도 기간 후 즉각 단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법에서는 AI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고영향 AI는 사법, 범죄 수사, 금융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위험 관리 체계 구축, 인적 감독, 즉 휴먼 인 더 루프, 그리고 설명 가능성이 의무화됩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형 등을 생성하는 리걸테크 도구 전체가 해당돼요. AI 생성물 사전 고지 의무,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규제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로펌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컴플라이언스와 함께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 바로 윤리적 방어선입니다. 저는 이걸 세 가지 기둥으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기둥은 투명한 고지 의무, 즉 transparency입니다.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반드시 의뢰인에게 적극 고지해야 하고 서비스 산정의 명확한 규정도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무한 책임의 원칙,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법적 책임은 100% 변호사 귀속이에요. 반드시 크리티컬 리뷰를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비밀 유지의 절대성, 컨피덴셜리티입니다. 공개 AI 모델의 의뢰인 정보가 유출되면 인간 점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생성형 AI 윤리적 우려에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리걸 AI 플랫폼들이 경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세로축이 로펌 규모, 가로축이 업무 영역을 나타냅니다. 하비 AI는 대형 로펌의 범용 솔루션으로 대규모 실사나 전사적 리뷰에 강합니다. 연간 $10,000,000 이상, 20석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모델이에요. 코카운슬은 대형 로펌의 송무 쪽에 특화되어 있고 웨스트로와 연동되는 게 강점이죠. 스펠북은 중소형 로펌의 자문 영역에서 MS 워드 기반으로 계약 검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넥스로는 중소형 로펌의 송무 소송 전략에 강한데 RAG 기반 적대적 분석이 특징이에요. 핵심 인사이트는 이겁니다. 이제 단순 요약을 넘어 재판 전략을 수립하는 송무 특화 AI가 등장했다는 것. 우리 로펌의 강점 분야에 맞는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도 좋지만 우리나라 대형 로펌들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폐쇄형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보안과 데이터 주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율초는 BHSN과 협력해서 폐쇄형 RAG를 구축했어요. 외부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수십 년 축적된 내부 지식관리 시스템을 디지털 자산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글로벌 플랫폼 하비를 도입해서 대규모 해외 자문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다층 보안 환경을 구축했고요. 김장법률사무소는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완전한 온프레미스 환경과 법률 용어에 특화된 독자 AI 번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단순한 맨파워 경쟁에서 기술과 결합된 지식 집약도, 즉 knowledge capital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 모델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저는 이걸 4단계 프라이싱 스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아래 레이어 1은 정액제입니다. 번역, 표준 업무, 계약서 초안, 법인 설립 같은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에 적합하죠. AI로 단축된 시간이 곧 로펌의 마진이 됩니다. 레이어 2는 구독형 리테이너, 이른바 Law as a Service예요. 규제 변화 실시간 추적, 자동 리스크 플래깅 같은 상시 모니터링 업무에 적합합니다. 레이어 3는 하이브리드 앤캡 모델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업무에 기본 시간제 플러스 최대 비용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최상위 레이어 4가 가치 기반 과금입니다. 고난도 M&A, 전략 자문처럼 시간이 아닌 의뢰인의 리스크 감소분과 성과에 비례한 프리미엄 자금을 받는 거죠. 모든 업무를 하나의 과금 체계로 묶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른 다각화된 과금 포트폴리오 설계가 수익성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민감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바로 인력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보시면 크게 3계층이 있죠. 맨 위 파트너는 전략적 조율, 복잡한 협상, 가치 기반의 최종 의사결정에 집중하면서 지식 자본의 통제권을 장악합니다. 맨 아래 주니어 어소시에이트는 과거의 지식 입력, 리서치 역할이 AI로 대체되면서 오히려 더 일찍 AI 활용 문제 해결사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가운데 미드레벨 어소시에이트 3에서 6년 차입니다. 여기가 크리티컬 리스크 구간이에요. 로펌 내 가장 높은 마진을 창출하던 핵심 계층인데 AI가 단순 리서치를 넘어 쟁점 분석과 초안 작성까지 침투하면서 이들의 역할 공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주니어의 청구 시간이 줄어들 때 미래의 파트너는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 변호사의 정체성 자체가 진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왼쪽이 과거의 모습이에요. 방대한 법령과 판례를 암기하고 의뢰인에게 법적 정보를 전달하는 휴먼 딕셔너리 역할이었죠. 하지만 오른쪽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 법률 아키텍트요.
기술과 법률 지식을 정교하게 엮어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프로세스와 솔루션 시스템을 설계하는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키텍트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두 가지예요. 첫째, 크리티컬 리뷰. AI가 도출한 데이터 기반 정보의 오류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 둘째, 스트라티직 저지먼트. 판사의 성향, 사회적 맥락, 협상 테이블의 심리 등 인간 고유의 가치 기반 판단력을 극대화하는 소프트 스킬이에요. 법을 잘 아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해 당신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 그게 법률 아키텍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4단계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스텝 1은 진단 및 인프라 구축, 프리페어 단계입니다. 현재 업무 프로세스의 AI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파일럿 범위를 선정하는 거예요. 스텝 2는 파일럿 프로그램 및 교육, 파일럿 단계입니다. 핵심 부서나 팀에서 소규모로 시작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AI 리터러시까지 실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스텝 3는 워크플로우 재설계 및 도입 전환, 피봇 단계예요.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사 도입을 결정하고 수익 모델과 업무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재설계합니다. 마지막 스텝 4는 지속적 업데이트 및 성과 측정, 세틀 단계입니다. KPI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모델과 워크플로우를 업데이트하며 고객 만족도와 효율성 개선도를 지속 추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발표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2026년 인공지능은 변호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능력을 수십 배로 증폭시키는 지능형 도구이자 혁신의 기폭제입니다. 이걸 저는 지성의 외골격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언맨의 슈트처럼요. 법의 본질, 즉 정의의 구현과 개별 인간에 대한 공감은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동시에 방대한 데이터의 숲에서 AI라는 나침반을 쥐고 의뢰인을 안내하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인간의 판단력을 극대화하는 법률 아키텍트만이 새로운 시대의 무대를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